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우진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정우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닥 놀랍지 않습니다. 방금 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형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 모든 혐의가 다 무죄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심 파기가 된 것이죠. 저도 이 지금 오늘 2시부터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계속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썸네일 제목에 예를 들어 무죄다, 뭐 유죄다, 뭐 이런 거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막 바로 시작하느라고 관련된 캡처 화면도 지금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정현님, 북커스님도 들어와 계셨는데 오늘 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으라차차 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에서 모두 무죄, 원심 파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몇 가지 부분 관련돼서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심 선고에서 가장 좀 쟁점이 됐던 부분, 유죄가 됐던 부분은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발언과 관련돼서 유죄를 내렸고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조정한 것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거를 유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무죄로 됐습니다. 1심을 완벽하게 뒤집은 거죠.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이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 관련돼서는 인식에 관한 표현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은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했고 용도 변경으로 해석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박성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국토부가 3차례 용도 변경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건 독촉의 취지, 그래서 압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돼 가지고 골프와 관련된 사진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 또한도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1심 선고 때 대단히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1심 때도 이게 징역형 이 나온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거나 만약에 나오더라도 벌금은 100만 원 이하일 것이라고 많이들 봤어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대선 때 관련돼 가지고 벌어졌던 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 있었던 발언들, 뭐 인터뷰 발언들, 뭐 등등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애초부터 공직선거법으로 시작된 부분이 아니라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이 관련된 부분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는 검찰이 낙선한 사람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돼서 썸네일만 만들었지만 아니 당선 무죄고 낙선 유죄입니까? 그리고 사실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본류가 아니에요. 본류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였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만 있었나요? 성남 FC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굴비 엮듯이 주르르르르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특히 맨 먼저 지금 재판을 시작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항소심에서 이건 완벽하게 다 뒤집어 버렸네요. 예. 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지금 결과로서 지금 아직까지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잡고 있지 않은데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1심 때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선고가 날지에 대해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 대선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왜냐하면 2심 선고가 있고 대법 선고는 633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3개월 이후에 있을 텐데 지금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이게 윤석열이 탄핵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와 그다음에 대선, 조기 대선 일정 자체가 이게 맞물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정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게 어떻게 판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2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에서는 다시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 처음부터 막 이런 게 없습니다. 뭐 특별히 대법에서는 뒤집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항소심 선고 2심 무죄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로서 이제 뭐 남은 몇 가지 주요 정치 일정, 뭐 온 국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치 일정, 바로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남은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되면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한다가 결정이 되면 바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였죠. 무리하게 다 엮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이 지금 대선 때 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이런 부분으로 무리하게 엮었거든요. 1심에서는 사실 이 과하게 좀 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1심 때도 이게 뭐 징역형이 나올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뒤집어 엎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사람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김문기 씨 아냐 모르냐 뭐 이런 부분도 그랬고 골프 친 사진과 관련돼서는 검찰이 이걸 조작했던 거잖아요. 오늘 그것도 그 항소심에서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과 관련된 부분 한국식품연구원인가요? 관련돼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1심 때 국토부가 3차례 공문을 보낸 부분이 언급이 안 됐는지. 오늘 3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촉의 취지이고 독촉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거 이거 압박받은 거다 했고 이거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걸 딱 찍으면서 들어갔던 거죠. 네, 일단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1심을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법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법이 남아 있겠지만 대법의 판단 자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뒤집거나 이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방금 얘기 드렸지만 뭐 백현동 용도 부지는 이건 그래도 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국토부가 3차례에 관련된 독촉 공문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거는 성남시장으로서 압박을 받았다, 협박받았다. 뭐 그걸 좀 사람 따라서 표현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인지를 했다라고 오늘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거 보면서도 참 뭐 좀 그런 게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당선하게 되면 뭐 있던 죄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낙선되면 없던 죄도 있는 죄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요. 낙선자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 18건의 사건이 있었답니다. 18건에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겠죠. 이 중에서 징역형 사례는 딱 한 건인데요. 그게 그 유명한 허경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1년 이후에 수사 의뢰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69건이에요. 이 중에 낙선자가 연루된 게 18건, 14건이 기소되고 10건은 유죄 확정이 판결됐습니다.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부분이래요. 불기소 처분되고. 근데 유일하게 징역이 된 허경영,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박근혜와 결혼했다.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양자 다사기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뭐 이거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에서 유일하게 유죄받은 게 허경영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제가 좀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로 지금 고발된 게 지금 11건이 돼요. 11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이거 언제든지 다시 소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요. 11건 중에서 지금 4건인가요? 4건인가 6건인가? 이거는 그냥 아무 일도 혐의 없음으로 다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건들은 아예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죄 선고가 됐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인식의 문제다 뭐 등이었는데 한 3가지 정도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최은순 장모 사기당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이거는 TV토론에서 아주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미 수사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은순 장고증거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됐어요.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 풀어준 것도 윤석열이잖아요. 어버이날로 해가지고 작년 5월 8일 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뭐라고 했죠? 김건희가 손해봤다고 얘기했어요. 관리기를 맡겼을 뿐 거래나 하지 않았다. 김건희가 도리어 손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건희 지금 시세 차익 얼마 봤죠? 한번 24억 이상 아닌가요? 이거는 이미 나온 결과입니다. 아니 이걸 몰랐다 남편이?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TV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한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이제 뭐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시켜준 적 없다라고 하면서 뭐 이게 예전에 이제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부분 뭐 이러저러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실제로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실제로 있었고 만남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위를 갖고 있으면 형사소추 대상이 아닙니다만 직위는 일단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 아직까지 지금 선고 요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3월은 넘어가게 됐죠. 왜냐하면 내일 일반 선고가 헌재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은 언제든지 다시 소추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한 권력의 사냥개가 된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대장동으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당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고증명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손실을 봤다라고 했지만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어떠한 수사가 있는지 기소를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재판에 서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1심을 뒤엎고 완벽한 무죄로 됐다라는 소식 첫 번째로 알려드렸습니다.